지금까지 이런 교육은 없었다. 이것은 요리인가 교육인가? 명식당의 사회를 맡은 이상수. 비화숙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요리사를 모셔보려고 합니다. 나와주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목사입니다. 요리사가 나오기로 했는데 왜 목사님이 여기 웬일로 오셨어요? 제가 차려입으시고? 오늘은요 전문 요리사입니다. 목사님은 커피만 드시고 사는 걸로 아는데 사람들이 다 요리도 할 줄 아세요? 그럼요. 제가 가정에서도 그리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요리를 종종 하곤 합니다.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가정에서 요리를 해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좀 줬더니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그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이 요리의 새로운 묘미를 제가 알게 됐죠. 그럼 특별히 잘하는 요리가 있으신가요? 제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요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자신 있는 게 볶음밥입니다. 저희가 오늘 한번 맛으로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오늘 교육 주제가 재직 교육이라고 들었는데 요리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볶음밥을 하다가 이게 우리 가족 공동체의 재직 교육과 연결을 좀 시키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볶음밥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결국에는 맛있고 고소한 그런 볶음밥이 되거든요. 근데 교회도 결국에는 그것이 아닌가. 각자의 맛이 있지만은 그 맛을 나타내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재직교육하면 좀 여러분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식과 어떻게 연결하면서 재미있게 재직들 교육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또 소개하고 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주제를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만들 요리는 볶음밥입니다. 먼저 재료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볶음밥인데 냉장고 털기에는 아주 최적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냉장고를 털어서 수많은 재료들이 나왔는데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저는 이 프라이팬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간 안에 기름을 먼저 둘러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정책들 그리고 방향들, 영적인 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기도 중심이라든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기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달궈졌으면은 여기에 이 파를 집어넣습니다. 와,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데요. 네. 목사님, 파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 파에는 이 파기름을 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의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냥 기름으로 하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파기름을 좀 일단 내겠습니다. 저는 이 파를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권사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파에서 파기름의 진액을 짜내듯이 권사님들의 기도의 진액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인 방향들이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파 냄새가 아주 강력하게 납니다. 네. 이 소리 들리시죠? 지금 지글지글 잘 볶아지는 소리. 저는 이제 이 파 기름을 주로 많이 내면서 이 파기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요리를 제가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볶아서 파가 시커멓게 되면 안 되고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파기름을 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권사님들이 사실은 교회 중심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달려나와서 헌신하고 하는, 그러면서 본인들의 시간, 물질 이걸 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죠.
그러면서 파기름에 진액을 짜내듯이 본인들의 헌신의 진액을 짜내면서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기름과 같은 요소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게 많은 양이 아니군요. 자, 이렇게 파기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햄을 넣고 또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햄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저도 햄을 참 좋아하는데 그럼 햄을 또 먼저 볶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햄과 야채를 같이 넣고 볶으면은 이게 익는 속도가 좀 달라요. 야채가 먼저 익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볶는 게 서로 고유한 맛을 좀 살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햄을 볶다 보면은 이 햄에서 우러나오는 또 다른 기름이 있어요. 그것을 네.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햄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 햄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햄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 햄이 우리 입에 들어오듯이 우리 교회 근간을 이루는 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햄이 마치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같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햄은 너무 많이 익혀도 안 되겠고요. 또 햄이 알맞게 익으면서 기름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이 햄에서 우러져 나오는 기름과 같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네, 노릇노릇하게 햄도 네네. 잘 네.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근을 좀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당근을 지금 볶고 계시는데 당근에도 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목사님? 예, 저는 이 당근을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당근이 땅속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농부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당근이거든요. 근데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리고 교회 정책들을 어느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당근이 잘 익어져 가면서 좋은 식감을 내듯이 우리 서리 집사님도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당근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당근은 따로 건져내지 말고요. 한 그 위에 파프리카를 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색깔도 초록색도 좀 넣어주시죠. 네. 잠깐만요. 이렇게 파프리카를 좀 넣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 만 18회 되셨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목회 철학이 있으시면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다른 것보다는 교회 중심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은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양을 생각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 중심으로 가야지만이 된다. 이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심, 그리고 성도 중심, 그리고 상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식적인 교회지만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면은 너무 믿음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몰아붙이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의 상식을 좀 갖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게 저희 목회 철학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요?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저희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자, 이게 어느 정도 되었으면요, 이제 이 야채를 다시 건져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계란을 넣습니다. 네, 계란을 네. 목사님 5개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의미가 물론 있겠죠. 혹시 저희 교회 오대가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네, 오대가치 목사님이 설명하려면
스크램블이 다 탈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컨닝을 했습니다. 예배 감격으로 영적 회복이 있는 교회, 사랑과 존경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교회 변혁을 통해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 교육과 양육을 통해 성도를 깨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목사님 맞죠? 오, 맞습니다. 네. 아주 잘하시네요, 목사님. 계란 후라이를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스크램블을 특이하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야지만이 볶음밥을 제대로 맛을 낼 수 있고. 자, 이게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이제 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함께 볶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그럼 무슨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이 밥은요, 특별한 뭐 식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없어서 안 될 게 바로 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쌀이 만들어기까지는 88번의 손길이 간다고 해요. 네. 저는 이 밥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의미가 스포 있나요? 혹시 너는 내 밥이다 뭐 이런 것 같은 의미? 밥인가 조밥인가? 이 밥이 되기까지 그 많은 시간과 그리고 손길이 가듯이 수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듣고 보니 정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네. 그런 밥이 되어주시는 네. 분들이 바로 장로님인 것을 다시 한번 또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진액과 교회 정책들 이게 서로 어우러져야지만이 돼요. 이게 밥 하나하나에 다 코팅이 되듯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밥이 볶아졌으면은 그동안에 했었던 이 식재료 볶았던 것을 다시 넣어주는데 파에서는 또 파기름이 계속 묻어 있거든요. 그래 이걸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햄도 햄은 저희 성도들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럼 햄 많이 넣어야겠네요. 아 그래요 목사님 다 넣으셔요 다 넣으셔요. 적당하게 넣는 게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서로 각자의 색깔이 있었고 맛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프라이팬에 들어와서 하나로 다 제대로 어우러지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교회 마크 중에 5555가 있잖아요. 그게 네네.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5,555는 이제 숫자적인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게 가장 우리 교회의 초점이거든요. 그래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정말 한국교회 좋은 샘플을 좀 제공해보자. 그런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5,555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5,000명의 성도를 우리가 2025년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영원군을 해보자. 500이라고 하는 것은 500개의 구역과 50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좀 길러내보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50은 50개의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추구해 나가보자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5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교회가 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으로 5개의 사역 센터를 좀 우리가 만들면 어떻겠느냐.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건강성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5,555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한 2가지 과정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셰프처럼 네. 소금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저는 소금은 우리 교회의 원로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 어르신들을 저는 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볶음밥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녹아져 들어가고 그래 하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프랑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리가들 중에서 맛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걸 반드시 넣어라. 그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파마산 목사님? 치즈?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버터입니다. 아. 버터를 반드시 넣어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 버터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버터를 우리 교회에 오시는 교육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버터가 녹아짐으로 이 공동체, 이 볶음밥의 맛을 내듯이 우리 교육자들은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또 녹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음 사역지로 또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 버터가 마치 우리 교회에 오신 교육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생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면서 볶음밥의 맛을 마지막에 잡아주고 내듯이 우리 공동체에 그러한 필요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네. 네, 이제 뭐 시식의 시간이 다가오는 건가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런가요? 정말 색감과 이 비주얼이 네, 이제 보기도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냥 담아보겠습니다. 그릇에다 담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럼요. 이 마지막에 음식 플레이팅이 중요합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 아름답게 꾸며서 먹는 게 좋겠죠. 우리 공동체도 그런 게 아닌가요? 각자의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담겨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런 형태로 엎으면은 이 모양새가 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야 돼요. 네, 반대로.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우와. 이 볶음밥을 보니 정말 따로인 듯 하나. 이게 바로 볶음밥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이렇게 네, 잡아주시죠. 한번 잘 하셔야 제가 한번 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고 여러분은 부목사니까 솔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맛이! 목사님 너무 맛있는데요, 목사님? 그래요? 와, 정말. 목사님 어떠세요? 한번 맛 좀 보시죠. 여러분이 아는 바로 여러분이 아는 바로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맛입니다. 이거 저희 홈쇼핑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 정도면은 한 팩당 한 2만 원에 이렇게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서툰 솜씨였어요. 그런데 재직 교육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볶음밥과 함께 연결을 좀 시켜가면서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땠는가 그것도 참 궁금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좀 새롭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재직 교육을 뭐 이렇게 가볍게 하느냐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억지스러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각자의 맛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고 고소하고 맛있는 볶음밥이 되듯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가자질 교회 이 위기를 우리가 잘 넘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이 위기를 넘기면은 반드시 위대한 공동체로 나갈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은 없었다. 이것은 요리인가 교육인가?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